김동섭의 인사이트,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의 시장에 대한 시각을 듣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주가가 최고치를 번갈아 달성하면서 갑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그 지표가 좋아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사실 고용에 대한,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은 지난주에 발표가 났는데 성금요일로 휴장을 해버려서 그 반영이 이제 하루 늦게 됐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은 시장 거래가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0.6에서 7% 정도 상승 중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반영을 했고 실제로 장이 열리면서 0.4% 정도 더 반영됐다. 이제 그게 국내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줬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비농업 부분이 거의 96만 명, 시장 예상치보다 20, 30만 명 더 많아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의 화두는 경기 부양책이죠. 아시겠지만 3조 달러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것저것 하면 거의 3조 달러 된다 하는 이 부양책이 사실은 시장의 화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증세가 껴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려지면서 고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부양책의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가능성이 열려요. 그러면 지금 못하면 사실은 그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반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표가 좋아졌다. 그러면 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부양책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시장의 경기 부양책이 재평가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증세에 의해서 부양책을 한다. 결코 시장이 좋게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의회에서도 반대가 아주 심하죠.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21%에서 28%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조만간 시장의 화두로 자리매김할 거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려져 있다. 이 정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월봉이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주봉에서 34,200 정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제가 오늘 기술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주봉을 잘 안 보는데 원래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여기서 고점에서 1, 2, 3가 돌파가 되면 세 번째에서 연결하는데 세 번째를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돌파를 해버리고 쭉 가는데 보니까 여기서 코로나 터져서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처음이 되고 요걸 연결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연결해 보니까 딱 34,200이 나오네요. 원래 주봉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주봉을 보니까 34,2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3808에서 3, 4천 포인트가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서 제가 오픈하는 겁니다. 다우에서 주봉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 한 34,200포인트까지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 그걸 채우고 난 다음에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처럼 다우하고 나스닥이 다른 행보를 보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 오르다가 다우는 안 갔고 또 다우 오를 때 나스닥이 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우가 오르면서 국내 장은 못 가는 경우가 있었고 해외 시장 못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시장의 모습이 신흥국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IMF 총재도 그런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다우도 주봉상으로 마지막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중국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좀 자제령이 내려갔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 긴축을 하는 거나 다름없죠.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는데 유동성을 제한한다? 신용 리스크를 약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 IMF 총재를 말씀드렸는데 IMF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흥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회복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우고 자본 유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했을 때 일본하고 중국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얼마 전부터 정부 지출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중국은 어쩌면 보이지 않게 긴축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긴축이라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악재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내 시장도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옛날에는 미국하고 커플링 아니면 중국하고 커플링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양쪽에서 커플링 걸리고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중국도 지금 이 추세 연장선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바뀌어서 아직 안 그었는데요. 요 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 중국자인데 그게 거의 뭐 1, 2년을 계속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상황이라 그러면 이번에도 저항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있죠. 삼성전자에서. 아시겠지만 실적입니다. 실적. 그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게 나올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8조 7천억에서 10조 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그 반도체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적 내용을 봐야 돼요. 무슨 핸드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전도 있을 수 있고요. 반도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 거기에 기술 격차. 거기에 백악관 참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실적이 좋다 할지라도 반도체 실적이 안 좋으면 시장은 재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실적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유가를 패권을 잡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증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계속 빠졌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셰일가스는 어떻게 됐죠? 더 이상 생산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셰일가스는 손익분기점이 45불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오펙에서는 50불 정도가 손익분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불이니까 다시 셰일가스가 올라와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공급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무너뜨린 게 트럼프인데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500억 불 정도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를 모은다? 삼성도 모여, 인텔도 모여, 다 모여.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공급 조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트럼프의 5일 패권 싸움에 바이든의 반도체 패권 싸움이라고 그러면 이게 생각지 않은 걸로 길로 주가가 흘러갈 수도 있고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측일 뿐인데 어쨌든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좀 올라왔죠. 며칠 동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현재 상황으로 이제 96,800원. 10만 전자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만 전자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물이 굉장히 매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들이 걷어들이면 가겠죠. 걷어들이지 못하면 못 간다. 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 혼자서 다 끌어올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딱 그 삼성전자 똑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따라서 흘러가는 국내 시장의 모습이 요 근래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삼성전자 실적 후 방향성 꼭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밀렸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좀 오르는 것 같아도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보합이고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강하고요. LG전자 일부 종목만 강하고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상황. 끝날 때까지 지수 흐름을 체크해야겠네요. 시장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